오늘도 영어 논문을 가지고 오셨네요. 논문이 아닙니다. 책입니다. 책인가요? 네, 지금. 한글로 된 거 읽으시면 안 돼요? 같이 읽어보게요. 아, 그래요? 네. 이제 PDF로 된 거를 뽑아서 보니 괜찮은데 한글에 글이 잘 없어서. 어디 뭐 순서 좀 알려주세요. 이거 그냥 유명한 책들 구글에 치면 가끔 PDF 있거든요. 맞죠. 그렇죠. 저번에 논문 해적 사이트도 알려주셨습니다. 아, 그렇죠. 논문 해석 사이트가 참 맛있죠. 자, 시작하시죠. 제가 뭔가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진화론에 대한 책을 준비를 했었는데 1장을 이제 얘기를 해서 1장에서는 이제 이후에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한 포괄적인 얘기였는데 다른 분들이 재밌어 하시면 이유를 하고 아니면 다른 책을 했다. 근데 딱 보니까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기다렸는데. 그런가? 표정은 아니었는데 저 진짜 기다렸네요. 그러면 다음번에 다시 이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다른 주제로 기후변화를 준비해왔어요. 친구가 지나면 재밌었는데. 기후변화. 있었어요. 네. 그래서 책 제목은 기후변화. 네. 그게 우리와 우리의 아들, 딸들과 그다음에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라는 아주 거창한 설명과 책이고요. 너무나 좋네요. 그래서 이 책에 총 챕터 8까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분량은 챕터 4까지고요. 그래서 일단 인트로덕션은 기후변화 이해시키기라는 제목이에요. 챕터 1. 그래서 생각보다 대중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오해가 많다. 그래서 이 책의 주된 목적은 뭐냐면 어느 정도 교육받은 대중에게 기후변화를 이해시키자. 네, 약간 너무 막 지구 어디가 뚫렸다 막 괜히 이러고 막 심각하게 보도하잖아요 뉴스들이. 근데 약간 실체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심각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조사를 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변화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네, 엄청나게요. 심각하다? 네. 저도 심각하다고 봅니다. 심각하다. 흐름 대세 편승하시겠다. 느끼기 심한 것 같아요. 겨울이 아, 그렇게 안 춥고 그게 경험상 심각한 것 같다. 저는 그냥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좀 돌아온 것 미디어가 같아요.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는 네, 그게 좀 심한 것 같아요. 너무 막 이렇게 미디어적으로 막 진짜로 파괴되고 어디 뭐 이렇게 오존 사진 보여주면서 어디 색깔이 막 바뀌고 막 지구 온난화가 이렇게 진행되는 연평균 기온이 올라가면 1도 올라가면 어떤 상황이 생기고 막 이런 거를 매체에서 너무 하는데 그게 자정작용을 이렇게 인간들이 알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뭐 계속 노력은 해야겠지만 네. 그렇게 심각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소 과장된 점이 있다. 네.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하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책을 의도한 독자들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책은 일단은 2006년 책이고요. 꽤 옛날 얘기예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책이에요. 주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안 믿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좀 크죠. 트럼프도 그렇게 해버리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 상정하고 있는 독자들은 어느 정도 기후 변화가 심각한 건가라고 생각하는 패스임 정도의 의향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라고 설명한 책입니다. 네, 그래서 정신과 사람다.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럼 왜 일단 사람들이 왜 기후 변화를 이해하기 어려울까? 네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 첫 번째는 정치 때문이다. 정치가 모든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정부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느 정도 이런 기후 변화의 위험성을 알리는 걸 꺼려한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미디어 때문이다. 여기서는 오히려 미디어가 너무 기후 변화의 심각성보다 더 뭐랄까 부각시키지 않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보도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기술 발전 때문에 사람들이 기후가 변해도 내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자연계에 있어요. 산에서 살고 있다고. 그럼 기후가 1도가 변하는 거랑 2도가 변하는 거랑 그 체감이 엄청날 텐데 그에 따라서 내가 수급할 수 있는 먹이도 달라질 테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미디어가 보도하는 방식이
기후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조차도 과학계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실에 대해서도 마치 합의가 안 된 사실인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근데 이제 정쌤의 얘기는 기후변화가 있다 해도 나한테 영향이 없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수준에 대한 얘기는 아니에요. 애초에 기후변화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거구나. 부정이라보다는 이거는 아직 결론이 안 나는 얘기야 라고 생각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심각할 수는 있어도 심각한 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소는 과학의 본성 그 자체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과학이라는 거는 물리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 기상과학 같은 거는 뭐 확률이라든가 위험이라든가 혹은 뭐 범위라든가 예측 그 뭐랄까 uncertainty 뭔지 아시죠? 불확실성,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을 다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영역에 있는 분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 과학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되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고 기후 변화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기후 변화라는 게 실제 있어도 지역별로 나타나는 양상이 너무 달라서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야 지구가 온난화라는데 우린 추워지는데? 라고 반응을 한다든가 뭐 어디는 야 지구가 온난화라는데 날씨는 다 똑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그런 편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요소들 때문에 아무튼 기후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여기에는 없으니까 사실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네요. 뭐 혹시나 뭐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난다면 이런 무기로서 설득을 하십시오라고 뭐 준비를 할 수 있군요. 그래서 이후의 챕터에서는 챕터 2에서는 무슨 얘기를 할 때면 기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과학적인 배경 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챕터 3에서는 그 기후 변화가 전 지구적으로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국지적으로 미치는 영향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챕터 4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이 기후 변화가 진짜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과학자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지를 확신할 수 있고 그 결론이 맞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이런 과학 철학적인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까지 해서 챕터 4까지가 과학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서는 챕터 5에서는 그럼 우리가 공공 분야와 사적인 분야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에 대한 걸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챕터 6에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챕터 7에선 그러면 우리 후손들에게 기후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다음 행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챕터 4까지고 오늘 재밌다고 하시면 다음번에 이 내용을 준비하고 아니면 또 갈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2 기후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어떤 인문 기후변화 인문 그다음에 인문 좋아요. 어떤 예견되는 영향 있을 법한 영향이 뭘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날씨랑 기후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날씨는 뭐냐면 아주 특정 상황, 그러니까 특정 시각, 그 다음에 특정 위치에서의 기상의 상태. 근데 기후라는 건 뭐냐면 어떤 주어진 기간 동안에 날씨의 평균적인 양상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오늘 날씨 어때라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오늘 기후 어때라고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이라는 시간은 너무 짧은 거예요. 기후라는 이야기하면. 근데 요 100년간 기후가 어떠냐 혹은 요 1000년간 기후가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기후를 특정 짓는 요소들은 뭐 온도, 그러니까 기온, 그다음에 강우, 뭐 구름의 양, 습도, 그다음 바람의 뭐 양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바람의 패턴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가 뭔지 잘 아셨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지구의 기후 시스템은 어떤 것들로 이루어져 있는가라고 보면 기후라는 게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에너지를 균형을 맞추는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구라는 거는 끊임없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거든요. 그리고 받기만 하면 이제 온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우주는 차가우니까 차가운 쪽으로 열이 사실 나가고 있어요. 지구의 열이. 근데 적외선이니까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온난화가 된다는 건
들어오는 에너지가 나가는 에너지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상태라면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사실 기후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면 정확히 들어오는 에너지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라고 하면은 당연히 태양 에너지예요. 태양 에너지인데 태양 에너지가 지구로 들어올 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반사돼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상 지구가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들어오는 에너지 중에 인간이 관여하는 건 뭐냐면 태양의 활동은 우리가 관여를 못해서 근데 반사율을 인간의 활동이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가는 에너지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지구가 이제 식는 속도, 식기 때문에 이제 밖으로 나가는 열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역시 다시 반사돼서 지구로 돌아오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식으면서 내보내는 에너지는 인간이 어떻게 관여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반사돼서 돌아오는 양이 인간의 활동에 의해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인간이 관여하는 건 반사되는 에너지들의 양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와서 반사되는 양이 줄어들고 지구에서 들어와서 반사되는 양이 늘어나면 에너지가 불균형이 일어나죠. 그래서 지구가 점점 온난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인간의 영향이 활동이 크다고 말이야? 그게 이제 핵심이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온난화를 일으킨다. 그리고 온난화가 위험하다기보다 온난화로 인해 생겨나는 기후 변화가 위험한 거죠.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다른데 보통은 사실 같은 의미를 써요. 그러면 이제 반사율은 그러면 태양 에너지가 반사되는 건 뭐에 의해 결정되느냐? 빙하죠. 그러니까 빙하가 많으면 많이 반사되겠죠. 얼음들이 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니까. 그다음에 구름은 또 하얘니까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주로 결정이 되고, 그래서 인간 활동이니까 얼음의 양과 구름의 양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핵심은 지구로부터 나가는 에너지 중에 되돌아오는 걸 결정짓는 것이 온실기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실기체에는 이제 물도 포함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온실기체가 늘어나면 지구로 돌아오는 게 많아지니까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온실효과죠. 이게 온실효과. 그럼 이제 어쨌든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균형이 맞더라도 국소적으로 보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적도는 태양에 바로 내리쬐니까 들어오는 건 무지 많은데 나가는 건 사실 극지방으로 그게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극지방은 태양이 비껴 맞으니까 들어오는 건 적은데 나가는 거는 적도랑 똑같아요. 그러면 극지방은 계속 에너지가 쌓이고요. 적도 지방은 에너지가 계속 쌓이니까 온도가 높아지고 극지방은 점점 에너지가 모자라니까 추워져요. 그럼 누군가 이 에너지를 옮겨줘야겠죠.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기류, 그러니까 공기, 바람에 의해서 옮겨지고 두 번째는 해류에 의해서 옮겨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공기의 순환과 해류의 순환이 기후라는 걸 결정하게 돼요. 궁금했었는데 바람의 시점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한 저 바람의 시점은 철학적인 질문인데 속도라고 보는 게 순환이니까 원에는 시작이 없으니까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긴 했습니다. 그리고 온난화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첫 번째로는 물의 순환이에요. 흔히 말하는 기상이라고 하는 게 물이 증발하고 구름이 됐다가 비가 돼서 내려오고 다시 흘러가고 증발하고 이 순환. 이 물의 순환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물이 어떤 형태로 있어도 기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구름으로 있든지 아니면 그냥 진짜 물로 있든지 혹은 얼음으로 있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물의 순환이 어떤 양식으로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 순환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호흡을 하거나 혹은 이제 죽거나 그래가지고 하면 탄소들이 공기 중으로 나가고요. 이것들이 바다에 다시 흡수되기도 하고 보통 이제 식물들이 광합성을 할 때 다시 흡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탄소가 배출이 되고 그러니까 대기 입장에서 대기로 배출이 되고 흡수가 되는 그 순환이 있는데 그 순환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국 대기 중에 탄소 농도가 결정이 되고 주로 대부분의 온실가스들은 탄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온실가스들이 만약에 많아지게 되면 그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시겠죠? 네.
탄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은 온실가스가 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주로 우리가 많이 알면 이산화탄소예요. 그리고 메탄, 그렇죠? 그다음에 그 위에 아황산질소라든가 할로게나탄소, 오존, 물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그러니까 같은 질량의 이제 이산화탄소가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메탄이 있고 쳤을 때 이산화탄소가 지구에서 들어오는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걸 1이라고 봤을 때 메탄이 반사시킨 정도를 비교를 해보면요 21배예요. 이산화탄소는 실제로 메탄이 좀 더 뭔가 강한 애죠. 온실의 효과를 더 강하게 일으켜요. 그런데 아황산질소는 더해요. 300배예요. 그리고 할로게나탄소 이거는 이제 그 프레온가스 아시죠? 오존층 구멍에서 지금은 금지하고 있는 프레온가스 대용으로 쓰이는 물질인데 이게 오존층은 내로를 두는데 온난화는 좀 가속시켜요. 그리고 얘가 탄소가 이산화탄소보다 5,000배 더 많은 에너지를 되돌려주죠. 근데 그러면 실제로 그럼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라고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딱 봐도 큰 애가 있죠. 이게 이산화탄소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화석 연료를 태워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고요. 요게 쬐끄맣게 하나 더 있잖아요. 2%. 이건 다른 이산화탄소, 다른 영향에 의해서 생긴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요것만 합치면,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계에서 자연스럽게 배출되는 그 그린 온실기체 말고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배출되는 온실기체 비중을 보는 건데 이산화탄소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근데 그러면 그 총량이 지구의 기후를 바꿀 정도로 치명적인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결론을 짓는지는 이제 이후에 나올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산화탄소 자체는 그러니까 아까 1로 봤을 때 다른 애들이 다 되게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세지만 양으로 봤을 때 압도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그나마 이산화탄소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산화탄소 배출,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라고 말하는 지금 보통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로 미국 내에서의 상황이고, 이거 이제 전 세계 상황인데 전 세계에서도 이산화탄소가 일단 절반 이상이고요. 이게 이산화탄소인데, 그리고 사실 여기까지도 이산화탄소예요. 이게 이제 화석 연료에 의해서 생긴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이거 다른 영양, 이거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보통 주목을 하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심각한 게 뭐냐면 그 라이프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물이 예를 들면 증발을 해서 대기로 들어갔어요. 대기에 물 수증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증기로 이렇게 있다가 구름이 된다거나 혹은 비가 돼서 이제 더 이상 수증기가 아닌 상태로 변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만큼 되냐, 생존 시간이 얼만큼 되냐, 요거를 재보면 물의 경우에는 그냥 며칠에서 한 주 정도예요. 근데 대부분의 온실가스들은 10년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몇십 년에서 100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탄소 배출을 중단해도 우리가 그 전에 배출했던 온실기체들은 적어도 몇십 년에서 몇백 년까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은 계속 온난화를 시킬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그래서 그럼 정말 우리의 산업혁명과 그 온실기체가 관련이 있는 거냐? 그치. 네. 그걸 비교해봐야 되지.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게 이제 이 그래프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가 2018년입니다. 재작년이고요. 재작년을 기준으로 이게 이제 10만 년 전, 20만 년 전, 30만 년 전에서 80만 년 전까지를 거슬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높이는 뭐냐면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괜찮은데요? 그러면 대략 몇십만 년 동안에 요 사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냐면 여기로 튄 거예요. 그 선 근처가 아니라 이 점점점이 기울기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네네. 압도적이구나. 네. 수직상승. 네. 그리고 이게 거의 뭐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로 이산탄소 때문에 영향이 엄청나다. 네, 저 이게 그래프 지금 하나로 여기를 10만 년 단위로 했었는데 더 촘촘하게 해서 그리면 실제로 산업혁명 이후로 증가합니다. 이게 명백히 보인다는 거예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아니 이제 인류가 망하면 되죠. 100년 정도 후면 될 거 아니에요. 굳이 망해요. 그러니까 늦춰보거나 최대한 늦춰라도 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어요. 배출되는 방법이 정확시키는 방법이 그냥 대기권 밖으로 내보내는 거 같아요. 그건 힘들 거예요. 그런 건 힘들 거고 뭐가 있을까요? 뭐 정화할 뭔가가 없나요? 이산화탄소?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배출량 경우는 식물을 많이 줄여요? 심는다거나 그래서 네. 뭐 야간 홀때 그렇게 이제 네,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른 물질들은 네. 뭐 다른 경우. 해소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긴 안 나오네. 예, 여기는 여기는 안 나오는. 그러니까 이유 내용은 모르겠는데 제가 읽었던 챕터까지는 그런 내용은 아직 해결책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게 쉽게 되면 그렇게 하고 있겠지. 글쎄요. 쉽게 되면 하겠죠. 쉽게 안 되니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되면 하겠죠. 트럼프 일단 떨어지고 나면 하겠죠. 그럼 뭐 이게 사실 그 채식주의자들의 개념이 그런 거죠. 환경보호 들어가 있잖아요. 그 소들을 키우는 네, 메탄이 메탄이 발생해서 발생해서 이제 소고기 먹지 말자 해가지고 생산량 줄이게 만들자. 사실 이제 별을 재배하는데도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아요. 더요? 네. 아 그래요? 뭐 용기계 이런. 그러니까 일단 비료 자체도 이런 것들을 하고 벼 재배라는 게 친환경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배출하는 건 맞아요. 사람 호흡으로 인해서. 그거는 미비하죠. 아무리 인구가 이렇게 많이 늘었어도 사실은 뭐 멸종한 영향 많으니까. 근데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늘었냐? 산업혁명이다. 우리가 나무도 태우고 석탄도 태우고 화석연료도 태우고 뭐 그냥 생물체들도 그냥 막 태우고 마녀도 태우고 산림도 파괴하고 벼도 재배하고 이게 써 있어요. 벼를 재배하는 게 하나로. 네. 그때 벼에 미리 일은 아닌 것 같죠. 그런 놈들. 동양을 그다음에 이제 쓰레기 매립지 같은 데서도 많이 그다음에 그 낙농 소들 키우는 전에 거기서도 영양고 써 있습니다. 자기들은 고기다니까 너네는 벼고 이런 건가? 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또 한 가지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에어로졸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들어보시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대기 중에 부유하는 어떤 물질인데 기체 상태면 기체고 기체 상태가 아니면 에어로졸이에요. 그렇게 구분하면 돼서 고체나 액체 알게인데 가벼워서 떠다니는 게 다 에어로졸이에요. 네, 그래서 먼지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고 에어로졸들은 일반적으로는 지구의 온도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쉬운 예가 화산 한번 팡 터지면 아시죠? 화산재가 에어로졸이 돼서 지구를 이제 덮으면 태양 에너지 잘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낮아진 거야. 근데 최근의 연구 결과는 에어로졸들의 색깔에 의해서 어떤 에어로졸들은 오히려 온도를 높이기도 하더라.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에어로졸을 어떤 지구 온난화를 해결하는 어떤 수단으로 사용하기엔 그 이외에 우리에게 주는 너무 악영향 일이 많다. 예를 들어 이제 화산재를 만약에 일부러 화살을 터뜨리겠다. 그래서 지구 온도를 낮춰보자. 그럼 이제 그것들이 황산비가 되면서 이제 우리를 덮치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건 해결책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그래프 보면 좀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 탄소 농도를 몇십만 년 전 농도까지를 알았을까? 이걸 살펴보면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자연적으로 이 대기의 상태들을 기록하고 있는 일종의 어떤 대체 지표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북극이 아마 들어보셔야 될 남극이나 북극 같은 게 땅 이렇게 파고 나면 얼음에 공기 알갱이들이 갇혀 있어서 그 공기 알갱이들의 성분을 조사하면 나오는 거예요. 아 비율을 보고 하는 네. 거구나. 그래서 깊게 팔수록 옛날이에요. 그래서 좋은 드릴만 있으면 이렇게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런 거고. 그랜나가리 비율. 네. 혹은 이제 지층
지층 요즘 뭐 이제 석유 파야 되니까 땅 파잖아요. 땅 파면 이제 지층이 있어요. 이제 야 그 조금만 줘 이렇게 해가지고 흙을 이제 조사를 좀 해보면 좀 알 수가 있고 또 나이테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탄소의 농도 같은 거에 따라서 나무가 성장하는 속도 같은 게 저기 달라지기 때문에 나이테가 이제 두껍다는 건 아 이거 갑자기 빨리 성장했네. 탄소만 했겠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그리고 이제 산호 같은 것도 뭐 그런 걸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산호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이제 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결과를 얻었고, 기하도 꽤 역할을 하네요. 네. 의외로 되게 역할 많이 하네요. 그렇죠. 쓸데없는 땅인 줄 알았는데 하면 석유도 나오고, 뭐. 러시아가 아주 열심히 하고.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을 이제 다 과학적 기초 지식을 가지고 계신 거죠. 네. 그래서 제 3장의 내용은 뭐냐면 3장 갔어요? 네, 2장 끝이에요. 질문 있으세요? 많이 없어요. 없어요? 좋습니다. 1장은 줄 알았는데 1장이 약간 인트로덕션. 그래서 기후변화 효과, 국소, 이게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제 어떻게 올라가냐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그것도 산업혁명 전과 후로 비교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제 0을 지금 기준적으로 잡은 게 1980년이거든요. 지금 가파른 상승세가 언제쯤부터 물론 믿음에 따라 보이지 한 60년 정도부터 보여요. 믿음의 눈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거의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고 있다가 요즘 가자! 이게 60년대 이렇게 떡상이 하고 있죠. 보이세요? 저게 내가 다 주식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 근데 이게 그러면 코스 키워야 되는데. 그냥 애초에 계속 상승세로 보이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그 이전 거는 아직 우리가 발견 못했지만 뭐 앞에서부터 횡보 같지 네 않아. 번째부터 올라가는 절반 기준으로 거예요. 보면은 네, 이게 연도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렇게 아닌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평균에서 보면 여기까지 횡보하다가 거의 60년이에요. 한 이쯤부터 호재가 발생해서 이제 떡상하는 거 있는 이런 60년대쯤부터 상승하는 거죠. 근데 왜 처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중간에 횡보 기간이 다시 있잖아요. 네. 두 번째. 거기는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전 속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지속 상승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 횡보 기간이 20년 정도 있는지요? 그런 게 문제. 그러니까 기후 시스템인 게 워낙 복잡해서 탄소가 많아진다. 그러면은 온실기체가 많아진다. 흡수가 많아진다. 온도가 올라간다. 이게 딱딱 맞물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아서 혹시 뭐 어디서 화산이 한번 터졌을 수도 있고, 그렇죠? 별의별 아니면 태양 활동이 약할 수도 있죠. 사실 태양이 내뿜는 에너지 두 개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복잡한 요소들이 있으니까 전체적 큰 경향을 봐야 돼요. 근데 큰 경향을 봤을 때 이걸 가지고 상승이 아니라고 말하면 이거는 이거 들어가야지. 론 잡아야지 이 정도면. 그렇죠? 그쵸? 그래야 돈 법니다. 그 기간 궁금하다.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계속 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열과 관련된 사망자 수가 늘어날 거예요. 열사병에 의한 사망자 수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얘기하는 게 그 어떤 극단적인 기상현상들. 그러니까 뭐가 있겠어요? 폭염,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태풍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폭염 같은 경우는 기록상으로 지금 폭염을 기록한 빈도도 많아지고 있고 그 세기 그러니까 온도도 더 높은 폭염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 폭우도 그 빈도가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세기도 많아지고 있어요. 강수의 수도 그렇죠. 그리고 태풍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빈도는 잘 모르겠어요. 상관관계 없어 보이는데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강한 태풍이 발생하는 빈도는 늘어나고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우리 같은 경우는 태풍 요즘 거의 안 오죠. 그리고 다행스럽게 작년에 수도권에는 한 번 왔었나? 그렇죠. 여름 봄이면 많이 왔어요. 네, 그렇죠. 신문지 묻히고 물이 깨진다고. 골라드는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증발이 잘 돼요. 그래서 습해져요.
습해지면 문제가 뭐냐면 모기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 매개 감염들이 더 많아진 것이를 모기를 하고. 근데 제가 알기로 모기가 일정 온도가 지나면 모기가 없고 벌이 많아지잖아요. 벌은 많아지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어렵다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위도대가 달라. 지금 예를 들면 너무 뜨거운 데서 모기가 못 살고 추운 데서 모기가 못 살잖아요. 그래서 모기가 사는 적정 위도가 있는데 이 위드가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서 습도도 같이 높아지니까 위도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모기가 더 창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개 감염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말라리아라든가 지카 우리 모기 많이 없잖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거 뭐야? 당연히 지금 잘 모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모기로 인해 죽는 인구가 굉장히 많으니까 한국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죠 디벨롭드니까 아니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겨나는 일들을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죠. 목이 많아져. 그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단 매개 감염이 많아져서 사람이 많이 죽는다. 수입병. 그리고요? 그것은 당신의 이유실 수도 당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렇군요. 네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해수면 상승. 그래서 얘기 많이 나죠. 요게 해수면 그래프예요. 빙하가 녹아서 쓰나미. 이거 들어가야겠죠 여기 지금 그렇죠? 상승하고 있죠. 네.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물의 순환이 굉장히 강렬해져서 그러니까 증발이 확 되고 비도 폭우로 확 내리고 그래서 홍수가 되고 이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게 전 지구적으로 대체로 일어나는 현상일 거고 국소적으로 보자면 남극은 오히려 온도가 내려간대요. 신기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아마 여기 안 써 있는데 제가 대충 알기론 남극의 얼음이 녹으면 거기에 소금기가 줄어들어서 물이 가벼워져요. 그러면 거기에 해류가 잘 안 생겨서 오히려 밖에서 열이 들어오는 걸 차단해요. 그러니까 남극은 항상 딴 데보다 추우니까 밖에랑 이렇게 해류가 잘 돌면은 온도가 올라가는 건데 햇빛이 많아지고 자시고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영향이 큰데 그 에너지 순환이 막혀요. 남극은 더 확장될 수도 있는 거예요. 실제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진 않고 빙하는 더 녹을 거예요. 빙하 자체는 녹을 거지만 온도 자체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남극해 주변과 남극은.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 연안은 뭐 잦은 홍수와 범람과 또 해수면 상승에 고통을 받을 거고요.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에서는 다양한 생물종들이 아마 멸종될 것이다. 특별히 더 거기 심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태평양에 섬나라 국가들 많이 있는데 아마 영토를 잃을 것이다.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경작, 농가의 어떤 그런 그 생산성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유럽 같은 경우는 지구에 따른 평균에 비해서 훨씬 온도 변화가 더 상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유럽 같은 경우는 가뭄이 훨씬 심해질 것이다. 그다음에 극지방에서 그리고 더 이제 효과가 많이 벌어지는데, 그러니까 남극 같은 경우는 온도가 오히려 내려갈 것 같고, 북극 같은 경우는 온도가 굉장히 상승할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북아메리카는 주로 강우가 그러니까 눈보다는 비의 형태로 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심각한 이유는 그러니까 강이 계속 흐르는 게 북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눈으로 쌓여 있는 상태에서 얘가 여름이 되면 이제 서서히 녹으면서 계속 강의 형태로 흘러가는 건데 이게 눈이 적어지면은 저장이 덜 되는 거예요, 눈의 형태로. 그래서 아마 물 공급에 차질을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산불이 잦아질 거다. 특별히 이제 태평양 북서 지방 그쪽은 산불이 잦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LA 쪽, LA. 네. 여기까지 3장이고요. 질문 있으세요? 네, 질문 있어요. 네. 혹시 이 그래프 여기 아까 이 증가했던 데가 네.
1900년대잖아요. 세계대전의 영향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모르는데 1900 지금 세계대전 그래프가 없는데 아니 그 여기 1900 증가 갑자기 엄청나게 아, 1940년대 1940년대 이렇게 아니 여기가 세계대전 2차가 났을 때 되겠죠, 그죠? 맞죠? 그때 떨어졌네요. 전제 한 번 더 하면 되나요? 악의적으로 표현하지만 사람이 죽으니까 이걸 못 빼더라.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복잡하다. 잘 모르겠습니다. 세계대전의 영향은. 저 그리고 해수면 상승 네네. 빙하가 물로 바뀌면서 늘어난 영향이랑 아니면 이제 팽창으로 부피가 커진 거랑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둘 다 커요. 네. 둘다그 우위를 따지면 자세한 설명이 여기 없는데 네. 둘 다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물이 온도가 커져서 부피가 커져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영향이 있고 빙하 이제 남극의 빙하가 주로 녹아서 해수면이 올라가는 영향이 있다. 둘 다 근데 영향이 온도는 떨어지는데 빙하가 올라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온도가 높은 계절이 있어서 그때 네, 그때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추울 때 충분히 다시 얼려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좀 덜 약하고 근데 평균을 내면 전체 기온은 낮고 뭐 이런 게 복잡한 영향이 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북극빙하가 녹는 거는 해수면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아 그래요? 전에 없으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물에 얼음 띄어놨는데 얼음이 녹는다고 넘치지 않잖아요. 북극빙하는 얼음 같은 게 물에 떠 있는. 근데 남극빙하는 땅 위에 있는 얼음이 이게 녹으면 물이 흘러내려서 넘치겠죠. 네. 그렇습니다. 꿀팁. 네. 여기까지 해서 3장이고요. 생각보다 스무스하네요. 그래서 4장. 그러면은 좀 과학적으로 그럼 합의된 내용이 뭐냐? 그 다음에 그 기후변화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우리의 이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은 이유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질문인데 사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질문인데 사람들이 왜 시간이나 노력이나 돈을 어쩌면 우리에게 큰 영향이 없을지도 모를 사건에 들여야 할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네. 기후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 세대에서 일어나지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왜 거기에 돈을 써야 되냐 이거잖아요. 꼭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사실은 불확실하다면 그 영향이 이게 너무 복잡해서 그러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과학적 모델에 따르면 어쩌면 그냥 따뜻해져서 살기 좋아 이럴 수도 있는데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는 사건에 왜 우리가 이런 관심을 쏟아야 할까? 리스크가 더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네. 그것도 한 가지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일단 짚고 갑시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합의를 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책은 명료하게 말해요. 기후변화는 인간이 일으킨 영향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인간의 영향에 의해서. 그래서 그럼 왜 우리 이렇게 이 책에서 이렇게 명백하게 주장하는지 근거가 첫 번째가 그 국제연합 그 뭔가 기후 패널 이런 게 있대요. 거기에 보고서가 명료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의 합의된 사실은 기후변화라는 것이 사람의 어떤 활동의 영향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구는 굉장히 중립적인 기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들이 모여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가장 확신할 만한 보고서다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기구들에서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진짜 과학자들이 출간하고 있는 그 논문들을 살펴보면 그 논문들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대충 이제 나눠보는데 이게 기후변화가 인간이 일으킨 거다라는 결론을 내는 논문들이에요. 그 비중이 요즘 있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가 인간이 일으킨 건지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논문들이 없어요. 아예 없고 요거는 이제 뭐냐면 기후변화를 어떻게 연구해야 되지 하는 방법론에 관한 논문들이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은 거 요거 뭐냐면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대체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에 대한 예측에 대한 거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과거에 아까 제가 그 그래프 이쪽 연장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과거에 있었던 그
데이터들을 복원하는 그런 연구들이고 마지막 거는 이제 뭐냐면은 어떤 대응 방안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부분들인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단 의견 없다는 거예요. 기후 변화는 논쟁의 요소가 있다라고 주장한 부분은 한 편도 없다. 그게 이제 이 책이 주장하는 바예요. 이 정도면 합의가 된 거 아니냐. 근데 그러면 왜 대체 누가 과학자들이 아직 논쟁 중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야? 라고 보면 기상과학자들이 아닌 다른 분야의 과학자들이 주로 그렇게 주장한다고 말하고 실제로 저는 이제 물리학 분야에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고 특히나 이제 물리학은 명료하고 이렇게 확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결론을 짓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물리학자들은 주로 그렇게 말해요. 기후변화는 현상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현상은 관측됐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말을 많이 하세요. 어쨌든 기후과학자들 사이 안에선 이건 인간이 일으킨 거야 라는 합의가 돼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저희끼리 상관관계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 떡상 그래프 보면 상관관계가 너무 명확하잖아요. 그게 상관관계는 명확한 것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게 인과냐라는 게 문제예요. 인과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리학자들은. 그러니까 이 아니, 책의 뭐- 주장은 물리학자들은 네네, 다른 과학자들이요. 이게 인과관계라고 명백히 밝혀지진 않았어. 밝혀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럼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아니면 그 아니요. 여기까지는 과학은 당위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는 사실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사실 명제만을 다루지 당위는 아니에요. 이해됐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고 근데 사실 그러니까 논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기후학자들에서 논쟁인데 논쟁은 뭐냐면 기후 변화가 얼마나 빨리 일어나고 어떤 양태로 일어날지에 대한 논쟁인 거지. 기후 변화가 있을 거고 우리한테 영향을 줄 거다라는 거는 합의가 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제 주장. 그래서 이 비슷한 일이 이제 진화론이 이제 있어 그 어떤 그 주요 그 생물학계에서 이론으로 받아들여질 때 똑같이 있던데요. 사람들이 그래, 진화론 다윈의 말이 맞는 건 같은데 이 진화가 어떤 속도로 일어나는 건지 어떤 형태로 도약 진화가 일어나는지 점진적 진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수준이에요. 기후 변화 자체는 합의가 돼 있다. 진화론 챕터가 몇 개? 진화론 챕터가 몇 개였죠? 모르겠네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하나 뭐였죠? 네, 하나 했는데 한 2시간 했죠. 아니, 오늘은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요약을 네. 일목요연하게 딱딱주죠 포인트만 딱 잡았습니다. 사강사. 스타일다 역시 이걸 중요해요. 알고 스턴 있으면 차려드릴까요? 의회에 진출하실 수 있습니다. 역세 따위 가입하시고 당비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약하자면 기후 변화의 어떤 구체적 세부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가? 있다. 근데 우리가 그리고 과거의 어떤 기후의 양상, 그리고 현재의 기후의 양상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고 있냐? 아니다. 아니다. 솔직히 말하면 아니다. 이거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은 뭐 그리고 또 이제 기후학자들이 우리한테 어떤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다. 아. 명백히 아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과학은 사실 명제만 다루기 때문에 당위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고 하지만 이제 계속 대중들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됐다고 느끼는 이유는 일단은 이게 그 뭐랄까 기후 변화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그 정의상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예측이라는 해봤자 서로 불확실하니까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책 쓴 목적이 뭐예요? 야, 있잖아요.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심각성을 모르겠다. 왜 상관관계가 있어? 그럼 그게 끝이에요? 아니 인과관계가 있다고 그 합의가 됐다라고 주장합니다. 인과관계가 있다고 합의가 됐다. 그 얘기하려고 쓴 거예요? 네. 네, 그걸 대중한테 이해시키고 네. 그다음에 그 이후 챕터에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앞에 챕터까지는 어쨌든 과학에 대한 얘기고 궁금하죠. 그러니까 개인이 할 것이 있는가, 사회나 이런 부분만
재밌겠네요. 우선 예측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서로 싸움이 있다.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기후 변화 자체에 대해서 아직 합의가 안 됐다라고 보여지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그 과학에서 말하는 불확실성하고 어떤 정치에서 말하는 불확실성은 서로 다른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 차이가 있는데 그걸 잘 구분을 못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과학자들이 말을 더럽게 못한다.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못한다. 근데 여기에 사실 딜레마가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들이 관심 있는 얘기를 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질문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는 순간 객관성이 깨지고요. 그러니까 그건 과학적 명제가 아닌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쓸모가 없어져요. 그렇지. 그래서 과학자의 입장에서 대중에게 이 어떤 그 중요성을 피력하는 게 어려워요. 네. 그런 어려움이 어떻게 해야 된다를 못한다. 네, 말을 못해요. 근데 또 그렇게 안 하면 저 얘기를 뭐하러 하는 거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순간 과학자로서의 나의 의견을 버리고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사실 개인적 의견이 되는 거니까 그걸 어쨌든 뭐라고 받아들이기 어렵죠. 논문에만 그렇게 쓰고 평소에는 뭐 이렇게 주장하고 다녔죠. 리처드 톰키스 같은 사람이죠. 지는 없다라고 말하지만 논문에 그렇게 못 쓰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거죠. 어떻게, 그리고 과학자들이가 이렇게 합의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맞다는 증명은 없어요. 그렇죠? 다수가 합의를 하고 있다고 항상 진실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알고 있죠. 그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리고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소수들은 언제나 존재해요. 과학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 아니면 적어도 어떤 반대론자들이 얘기하는 기후변화라는 건 인간의 영향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자연적인 어떤 뭐 빙하기, 강빙기 이런 걸 거쳐가면서 어떤 순환의 한 양태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인간 탓이 아닐 수도 있지. 네, 그렇게 얘기한 사람한테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그러니까 과학의 가장 그 뭐랄까 밑바닥은 귀납 추론이죠. 그렇죠? 네. 우리는 그러니까 많은 사실들을 보고 사실들을 종합해서 일반화하는 거죠. 그게 과학이죠, 사실. 그게 과학인데, 그래서 항상 깨질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 귀납은 어떨수록 좋냐면, 일단 사례가 많을수록 좋고, 그 사례들이 독립적일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백조는 하얗다라고 말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농장에서 키우는 백조들을 1세대, 2세대, 3세대를 보면서 하얗다라고 주장하는 건 좀 무리가 있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부모가 하얘서 새끼가 하얀 걸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귀납, 그 독립적인 사건들만 추론했을 때 그 사건들이 많은 사례들이 똑같은 결론을 지지해주면 귀납적으로 좋은 추론이에요. 네. 그럼 기후변화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추론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나무의 나이테라든가 뭐 이제 얼음 그거 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야, 이 지역에서만 탄소의 농도랑 온도가 상관관계 있는 거 아닌가? 아프리카에 가면 다른 거 아니야? 혹은 그러니까 네가 평균을 낸 지역이 몇 개밖에 없는데 지구 전체가 그렇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나무도 자르고 뭐 얼음도 파고 하고 있는데 하면 할수록 계속 이걸 서포트하는 그 데이터들이 나오고 이것들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으니까 독립적인 증거가 많아. 네. 그럴싸하지? 그래서 그게 이해가 많다. 되죠. 네. 그래서 명백히 보여준다. 산업혁명이 기점이다라는 거. 보여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역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과학의 어떤 두 번째 그 특징이 이제 과학적 방법론이잖아요. 가설 세운다. 그걸부터 연역적으로 일어날 어떤 여러 가지 결론들을 도출해내고 이 중에 틀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다. 그게 이제 과학적 방법론인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지구는 하나니까 우리가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산업혁명이 없는 지구를 하나 만들어서 진짜 온도가 올라가나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기 이전에 이미 어떤 사람들이 결론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가설을 이미 세웠었고 그거는 훨씬 오래된 그 모델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발현됐기 때문에 일단 한 가지 그 과학적 방법으로는 테스트를 검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사실이라면 극지방에선 더 심각하게 이렇게 그 변화가 극대화될 거다. 왜냐면 이제 극지방에서는 얼음이 녹아서 반사율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심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커질 거다라고 예측을 아주 옛날에 누가 했는데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일종의 가설을 한번 검증을 해봤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구가 여러 개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를 해볼 수는 없겠죠.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그 다음에 칼포퍼가 얘기했던 반증 가능성의 입장에서 역시나 그 태생적으로 반증 가능성이 없어요. 지구가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컴퓨터 모델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을 통해서 나름의 그 반증들을 해보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대충 세워서 여기까지 잘 맞추는 모델에다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러니까 역시나 과거의 데이터인데 여기서 이제 탄소가 늘어나는 효과들을 집어넣었을 때 요 과거를 더 잘 맞추냐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모델을 못 맞추면 벌고 잘 맞추는 모델을 살려서 그걸로 미래를 예측해보고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나름 어느 정도 칼포퍼가 말하는 반증 가능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연구들이.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요 까만 선들은 어떤 기후 모델이 있는데 어떤 홈페이지가 있어서 거기에 자기가 대충 측정값들이 범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위에서 내가 보기엔 이건 좀 많은 것 같고 이건 좀 적은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놓고 내 PC에서 그러면은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준대요. 그럼 당신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은 농도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이런 거 보여주는 게 돼요. 그걸 이제 여러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은 지금보다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2배가 되면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고 요 회색은 그 다른 연구소에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더 정밀한 이론으로 써서 더 이유까지 한 거거든요. 그럼 이게 보여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모델이 예측하는 게 굉장히 다양한 예측들을 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 왜냐하면 굉장히 그 요소들이 많으니까 복잡하니까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뭐냐면 평균 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방법들을 쓰면 평균을 내면 올라가고 있다. 그렇죠? 물론 발전의 가능성도 이제 모델 안에 이미 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온도가 올라가는 가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순환 논리라는 지적을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연구들은 양적인 것 1도 높아져, 2도 높아져, 3도 높아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도 높아진다는 정성적인 해석에 대해서 네, 대부분의 모델들은 이해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드디어 벌써 마지막 장인데 통섭의 입장에서 통섭이라는 건 뭐냐면 개별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은 하나의 원리로 설명이 되는 것을 통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게 원자론이죠. 모든 현상을 원자로 설명할 수 있으니까 이런 통섭의 입장에서 봐도 기후변화의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시 또 나이트나 이런 거 가지고 과거 데이터들을 탄소의 어떤 양 같은 걸 가지고 맞춰보면 맞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지역에서도 그렇고 저 지역에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 그렇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이 핵심이 일단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할 법한 설명 단순하게 가능할 법한 설명을 우리가 택하는 것보다 그런 가능할 법한 설명들 중에서 누가 가장 좋은 설명이냐를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기후변화 인간이 일으킨 게 아닐 수 있고 자연스러운 걸 수 있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걸 주장하는 그거를 믿으려는 사람이 더 많죠. 네, 그러니까 그걸 근데 주장하는 기업자들도 가능하지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네, 틀린 건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근데 그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맞을 거야라고 내가 바로 채택을 하기보다 그럴 법한 주장들을 여러 가지 나열해놓고 근데 그 중에 뭐가 최선의 주장일까를 우리가 고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가 최선인가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정할 거냐라는 것에서 이 책이 제시하는 바는 일단 이게 면역적인 어떤 기반이 있느냐 우리가 어떨까 이미 선언적으로 알고 있는 과학 지식들로부터 연역한 그런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느냐 근데 지구가 그냥 원래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라고 하는 거는 연역적 기반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떤 귀납적인 검증을 마쳤느냐? 그러면은 기후변화 모델은 귀납적 검증들을 마쳤고
그다음에 지구가 원래 자연스럽게 온도가 내려가니까 올라갈 차례인가 보지 뭐 이거는 사실은 균형적 검증이라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균형적 검증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게 아닌 것 같다. 그다음에 이미 기존에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과학적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지식과의 상충이 없느냐라고 봤을 때 기후변화 모델은 상충이 없다. 하지만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내려가다 보면 올라가겠지라고 하는 건 아까 그 그래프를 보면 너무 심하잖아요. 약간 상충이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이게 그 과학적 명제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우리가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거나 혹은 초자연적인 어떤 존재를 설정한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건데 그것도 둘 다 아니니까 어쨌든 이 네 가지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가장 좋은 주장을 골라야 된다. 단순히 이 설명도 뭐 가능하지라고 해서 고르는 걸로는 안 되겠다. 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연유로 반대로 기후변화에 대한 반대론자들은 이게 단순한 자연의 변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현상이다. 그 온난화는 라고 주장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후가 단순하게 변해서 있을 것 같으면 뭐 가능한 설명이지만 하지만 이게 베스트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게 아니다. 네, 그 얘기가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고 그래서 몇 세기 동안 인류는 그 많은 과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지구의 어떤 뭔가를 변화시키기에는 그러니까 지구라는 건 워낙 크니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왔고 실제로 우리는 그러했으나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말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와, 각이 되는 기분인데요. 아니죠. 네, 진짜 너무 멋있다. 시간이 어떻게 됐죠? 좀 나왔습니다. 왜 설득이 안 되지? 네, 4장까지인 거죠. 네, 제가 적은 게 4장까지. 그리고 이후에 이제 5, 6, 7, 8은 공공기관이나 사적기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은 어떤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냐. 그다음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 건지, 그럼 우리의 다음 행동이 뭐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개인적인 활동이 있나요? 지구 변화를 약간 늦추기 위해서. 저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물리학자들의 주장대로 생각을 해왔었기 때문에 기후변화는 인과성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는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활동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책을 읽고 나시고 좀 이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다음 주에 진행됩니다. 오늘 걸어왔어요. 컨티뉴. 걸어왔고요. 아하. 집이 되었으니까 그렇죠. 네. 비행기 잘 안 타고 배도 잘 안 돈이 없어서 그런 거죠. 타고 역시 화석을 위험을 멀리하고 핵을 가까이. 좀 그럴 수 있죠. 놀스코리아를 따라가서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20분이네요. 네. 라스트가 11시 반이고 40분에 갔는데요. 사실 서로 나는 수요일 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좀 어떤 뭔가 좀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못한 부분이 좀 아쉬울 것 같은데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 사실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떤 책을 읽으신지 제일 궁금했고 어떤 생각을 하시고 사는지 사실 제일 궁금했거든요. 다 다르게 살아가니까. 근데 그냥 저는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떤 방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가 따라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거 강의를 듣고 나니까 다음 발표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지지 않나요? 그렇네요. 일단 저 책을 쓰셨으니까 약간 그런 거 다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책 쓰고 싶어하는 친구도 있고 아 진짜요? 뭐 다른 건 마찬가지의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뭐 출판사 관련된 부분도 얘기해 주시면 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알려드리면 좋죠. 제가 정말 엄청난 실패로 돈을 많이 날렸거든요. 초기에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아 말씀하세요. 근데 민스 그러면 그 책에서요 대책 방안을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주장은 야 기후 변화는 인간 때문이야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론이 너무
잔인해지지 않아요? 사실이잖아요.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러면은 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낼 수 있는 방안이 방안이 다음 주에 나온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인간의 활동과 상관이 없어라는 사실 명제를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이끌어지는 자연스러운 당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끝이야. 해수면이 상승하는 걸 지켜보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나마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라는 당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반되는 전제적인 사실 명제가 인간의 영향 때문이야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어떤 당위를 이끌어내면. 저도 이제 기후 변화가 심각한 것까지는 좋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인간 때문이야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낼 수 있는 결론이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요. 인간 때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있어. 이 책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인류가 제일 놀랐던 사건 하나가 프레온가스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이 지구의 환경을 못 바꿔 우리가 암만 해봐야. 근데 그 프레온가스 배출로 오존층이 뚫린 거예요. 뚫렸다고 표현하면 수사적인 표현이지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인류가 놀랐거든요. 인간의 활동이 정말 지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협약을 하고 프레온가스를 줄였죠. 그랬더니 오존층이 복구가 됐잖아요. 그러나 최근에 중국 때문에 다시 뚫리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우리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인류가 행동에 나서면 다시 복구가 될 수 있어라는 한 가지 사례를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행동에 나서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신뢰를 할 수 있을까도 그게 실질적으로 뚫렸다가 메꿔졌다 이 부분이 업자들 설명을 하지만 어쨌든 기후 상황으로 우리가 실제로 체감한 부분은 크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 공감 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미디어로 되게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으로 어느 정도 넘어오기도 하겠지만 글쎄 내가 지금 당장 내 생계비를 뭐 해서 내 생활 습관을 불편하게 바꿔서 할 만한 뭔가라고 만들기가 굉장히 근데 이게 또 더 그렇게는 10년에서 100년이 걸린다는 네. 이게 이전에 저희 전에 했었던 저희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10년에서 100년이면 여기 그냥 중간까지 50년인데 50년 정도 있으면 거의 다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저는 친구가 많이 바뀌었구나 기후가 심각하구나를 매년 겨울마다 느끼거든요. 아니,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는 겨울에 제 생일 때 주변에 눈도 되게 많이 왔었고 엄청 추웠고 집에 오면은 진짜 빨개지는 이게 녹으면서 빨개질 정도로 몸이 이렇게 됐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추워요. 그렇게 눈도 안 오고 그거 보면 되게 이게 지구가 뜨거워졌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나 죽을 때까지만 별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솔직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도 아까 거기도 이제 책 제목 자체가 되게 바로 그 밑에까지를 위한 그런 거였잖아요. 그거를 정말 깊게 생각을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후가 많이 바뀌었구나도 느끼고 해야 된다고 느끼지만 또 그런 얘기 들으면 굳이 지금 할 필요 없겠네가 먼저 들어요. 솔직히 10년에서 100년이라서 그거 안 들었다면 그 오존층이 파괴해서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한다 그러면 바로 효과가 나겠지라는 생각할 텐데 10년, 100년 얘기 들으니까 굳이 할 필요 없겠다. 망했다. 10만 년이니까 10만 년. 그냥 다른 과학기술이 얘를 덮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더 있는 거죠. 그 기대가 더 큰 것 같아요. 이 시간보다 그게 더 빠른 것 아니면 같아요. 정부가 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정책적 규제를 하거나 뭐 개인한테는 그냥 너무 그냥 분리수거나 그냥 이성한테로 한 상태에서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굳이 하지 않아. 개인의 노력도 중요한데 세금을 더 부과한다든가 더큰 그런 쪽으로는 개인이 기여할 수 있겠네요. 더큰 조직에서 그래도 인간이잖아요. 그래도 인간이 되니까. 그럼 그거는 뭔가 실제 체감이 그렇게 안 크니까 떼고 들어오잖아. 경제적 주기가 더 짧잖아. 기후의 주기보다. 근데 경제적인 건 내가 당장 잘리면은 사실 뭐 갑자기 공시를 많아지고 잘리면은 이미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후대가 기후를 더 피해를 받는. 지표를 빨리 파악해서 빨리
대응을 하면 그게 효과가 나오는 게 기교는 말씀하신 줄기가 있으니까 도덕적인 거 다 떠나서 그냥 그냥 내 후대도 그냥 나랑 같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인식하는 거 많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장애 문제로 봐도 나랑 상관없으면 굳이 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하죠. 그게 이제 나라는 없죠. 그럴 가능성이 큰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는 그 디벨롭드 컨트리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해를 많이 보는 건 아직 개발이 안 된 국가들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 같은 국가들은 배제할 수 있죠. 니네가 알아서 해요. 그리고 그런 게 좌절적이죠. 사실 제일 온실가스를 많이 내뿜는 건 미국과 중국인데 이 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유럽이 한마디 으쌰으쌰 해봐야 맞아요. 해결될까? 안 되죠. 거기에 우리나라 뭐 들어가고 가입해봐야 해결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들면은 아휴 해서 뭐 어차피 다 이럴 수 있는데 무슨 소리 그런 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 캠페인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인식을 계속 그냥 심어주는 것과 뭐를 해야 될 거다. 그걸 강하게 내가 같은 의견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계속 캠페인을 해서 당장 도움이 안 돼도 그냥 자연스럽게 교육이 될 수 있는 네,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꼭 그 심각성을 알아라. 그걸 내가 막 버티고 동참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그런 것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아름다운 세상을 다음 주에 이렇게 뭔가 어떤 해소 방안에 대해서 듣고 나서 아이디어를 좀 나눠봐 아 이게요? 사실 근데 인표로 이거 영화 같은 녹색 문제 하나 단체입니다. 만드는 저희가 독서 모임을 사가지고 들어온 곳인데 네. 사실 독서 모임의 성격은 아니. 근데 이것도 좋은 되게 좋은데 이게 아예 그냥 클래스로 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게감이 저는 다른 분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가볍게 하셔도 저는 불만은 없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아까 사실은 요약을 못해요. 열심히 요약을 한 건데 불러와요. 7장이 나와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길게 하는 거라서 오히려 시간을 주셔서 저는 감사하고 다른 분들은 5분 하신 다음에 토론이나 합시다 이래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전 다음 주에도 민슨이 시간을 드리고 싶다. 진짜 이분은 책도 안 읽으시고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에 대해서 1시간 토론해도 굉장히 저는 즐겁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 부담이 안 가지셔도 부담이 되면은 제가 따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나는 클래스를 해서 그냥 차라리 돈 받고 하시고 그냥 우리 가볍게 다른 시간에 만들면 재밌어요. 제가 부담을 따라 운영자는 재밌겠네요. 지상. 근데 지식을 파세요. 좋았던 거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 책에도 나오는데 사람이 결국에 자기 가끔 패러다임 피해 있는 거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던 거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들어서 관심이 생기진 않는데 말씀하신 거 제일 좋았던 거는 그렇죠. 막 개몽하고 막 바꾸려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을 전달해주니까 이게 예전 페미니즘에서 그래요. 근데 막 거기다 당위성을 얘기하고 이렇게 이런 자리면은 내가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는 상태에서 얘기하면 굉장히 오히려 없거든요. 폭력이죠. 네, 근데 페미니즘이 원래 왜 성경하고 역사도 얘기해주고 그냥 이제 어떻게 하다 보는데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팩트 기반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사실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좀 뭔가 이렇게 스며들듯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저는 제가 이렇게 지루한 주제인데도 뭔가 불구하고 수요인가 굉장히 좀 스위치에다 좀 하는 거. 그런 다른 식으로 계속해서 약간 강의로 따로 스터디로 빼서 이렇게 해도 좋고. 그냥 제가 준비했다고 부담했어요. 그냥 아니요. 편하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거는 하고 민쌤이 그냥 부담 가지신 것 뿐이에요. 과학자 돈은 입장에서 제가 사실 받을게요. 과학적이지 않은 서술들이 돈은 제가 받을게요. 문제 마시고. 걱정인데요 그거.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돈 받고 맞아요. 그렇죠. 차이나의 클래스 돈 듣는 받는다고 기분이에요. 더막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나는 걱정되는 게 뭐냐면 독서 모임에서 이렇게 비중을 많이 가져가 버리시면 빈자리가 생겼을 때 공부 해소가 안 되고 사실 딱 빠지는 순간 해체될 수가 있어요. 난 그걸 원치 않아서 따로 준비하고 싶은 거. 그냥 그 느낌만. 전 모임에서 저의 결과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컸죠. 컸죠. 그렇지 않아요? 중심점 잡아주는 분만 한 분 계시잖아요.
여기 기울적인 기울하는 그러면 제가 다음번에 한 챕터만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마치죠. 뭐 하실 말씀 혹시 남으신 부분 있어요? 그냥 다음에도 저도 중요해요. 다음에는 다른 분들이 그 얘는 마무리 지은 준비하시는데 이제 오늘은 이렇게 갔으니까 다른 분들한테 이게 뭐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다른 분들 책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브리핑하고 시간이 남으면 네, 그런 개념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질문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꼭 책 가지고 할 필요는 없죠. 독서 모임이잖아요. 꼭 책을 가지고 해야 되나요? 독서 모임이니까 책은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모르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사진 찍는 이유를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사진? 사진은 나가면 안 돼? 체증. 그렇구나. 아, 너무 이게 문제는요. 궁금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문제라니까. 알겠습니다. 책은 일단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토대가 있어야 되니까 유튜브를 봐도 되는데 유튜브에서도 나름 좀 토대가 있는 내용으로 하면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모르는 말고. 너무 막 이렇게 찍었잖아요. 너무 이슈에 관해서만 그냥 이거 이렇게 상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너무 상상적으로 말하는 거는 힘든 것 같고 그래도 내용 기반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건 거의 처음에 얘기했지만 거진 한 사람당 30분 내외로. 그러니까 발표할 거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하고 조금 하시면 조금 합시다. 네. 흥분하셔도 조금 흥분하셔도 저는 그때 한 20분 정도 발표는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 그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사실 그냥 그날 주어진 시간에서 어떻게 내분하냐에 따라 좀 그럴 것 같아요. 이제 여기처럼 11시 40분에 끝나는 데면 하다가 중간에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다들 길게 하고 있을 수 그렇게 있다고 하면 되면 조가 나뉘어지죠. 아니면 끝나고 제가 했던 것처럼 2차를 그 시간에 맞춰서 제가 준비해오고 더 하고 싶으면 다음에 계속 하는 식으로. 그럼 독서 모임이잖아요. 그럼 책을 누가 발표하는 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책에 대한 소개예요? 아니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서로 이렇게 여러 가지죠. 책 내용 나눠서 전달하면서 내 공감이나 어떤 내가 어떤 걸 얻었는지에 대한 공유가 될 수도 있고. 읽보기는 하고 싶은 얘기 각자가 있잖아요. 맞아요. 읽고 하는데 나 이 작가에 대해서 정말 새로 발견했다. 작가에 대해서 이거 뭐책 추천을 해서 이거 읽어보고 싶다 이런 동기를 받는 것도 있을 거고. 독서 모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 모임에서 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부터 왜 하는 것일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그거는 답을 내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모임이 유지되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책을 찾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이 받아들이는 게 하다못해 이 책이 딱 뭐 이 정도의 소용만 듣고 이거를 번역한 걸 찾아보든지 해서 읽어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 책도 보고 따로 사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면 그냥 이 정도만 듣고 이것만 이해하고 갈 수 있는 이 작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이거는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책이라는 그 중심이 있는 거고 이거를 소개시켜주는 걸로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받아들이는 거는 자유롭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질문도 이 책에 나와 있는 거를 네. 이렇게 하는 걸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겁네요. 혹시 그 막스 좋아하세요? 아, 막스